11월 13일 목요일, 오늘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 먹고 야간 먹고 좋았습니다. 어제 주간 경기들 꾸룩내가 좀 나는 기준점들 줘가지고 언더 쪽을 좀 생각을 좀 하자 그랬었고, 역시 셧아웃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경기였고요. 한 박스 들고 왔습니다. 서울 삼성 오바가 좀 킥이 될 만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LG보다 LG는 좀 일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바 쪽으로 한번 좀 틀어보자. 타이밍적으로 좀 괜찮아 보인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 역시 농구 언어볼 제가 잘 맞추는 편이죠. 예. 오늘 느바 좀 튀는 경기들이 좀 많았고요. 오늘 좀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저도 약간 좀 세연 냄새를 좀 맡아가지고 조금 이것저것 좀 피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날이고, 조심해볼 만한 경기들 좀 조심하자. 그 중에 하나가 오클 마인이었는데, 사실 마인은 안 볼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얘네가 날이 핸들러 농구를 하기 때문에 OKC 앞선 수비 그리고 스틸 시도 이런 것들에 고전할 거라고 생각했고, 역시 나였습니다. 오클라호마가 너무 잘하네요, 그죠? 지금 신앙이 있죠? 오클 마헨. 오클이 시즌 극초반에는 마헨을 조금 못 띄우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오클 마헨, 덴버 마헨은 거의 신앙이고, 올해도 우승 후보인 것 같고, 오클라호마는 저는 올해 이게 백투백 우승이 많이 없잖아요. 다저스가 올해 하기는 했지만은 리그에서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시즌 중에도. OKC는 올해도 그냥 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너무 젊고, 이게 보통 이제 우승하고 마탱이 가는 팀들이 좀 건방 떨고 훈련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OKC는 참 팀이 좀 단단한 것 같습니다. 스가 중심으로. 그죠? 젊은 선수들이 건방 안 떨고, 음, 스가도 아주 뭐 인성도 됐고 잘 관리도 잘하는 양반이니까요. 포틀 좀 똥줄이었지만은 그래도 포틀 좀 잘해줬고, 요즘에 뉴올 같은 경우는 외곽 시도를 좀 많이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외곽이 잘 터지고 안 터지고에 따라서 핸디가 좀 갈리긴 갈리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지금 자이언이 없기 때문에 외곽을 많이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핸디가 좀 갈리지만 좀 포틀이 아주 좋은 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똥줄이었네요. 네. 오늘 느바 금액 올려가지고 주력 깔끔하게 잘한 박스 좀 들고 왔던 것 같고요. 오늘 좋게 봤던 휴스턴 마인, 덴버 마인 다 들어왔고, 댈러스는 오늘 흐름도르로 오늘 한번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네요. 이긴다면 오늘인데. 네 경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 대 원주 DB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 요즘 경기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쵸?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브라이언트의 부진입니다. 오브라이언트가 최근 한 3경기 정도 존부를 좀 시게 타다 보니까 득점이 좀 막히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최근 5경기 중에 3승 2패하고 있고, 최근에 서울 삼성, SK 약간 좀 나사가 빠진 팀들한테도 패배를 거두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아시다시피 수비팀이기 때문에 득점 볼륨이 안 나오면은 약팀한테도 뭐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직전 모비스 경기를 보면 오브라이언트가 간만에 자기 볼륨을 어느 정도 좀 채워줬다. 모비스도 요즘 식감이 좀 좋은데 이 팀을 상대로 완전히 50점대로 묶어버렸다.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뭡니까? 스틸을 14개나 만들었다는 거. 스틸을 14개나 만들었다는 거. 정관장 같은 경우는 수비를 뭐 잘하고, 사실 스틸 같은 것도 참 중요한 덕목이죠, 그죠? 스틸 같은 것도 중요한 덕목이고 한데, 이 경기에서는 14개나 만들었다는 거는 어우 좀 빡세요, 그죠? 아무래도 핸들러가 조금 애매한 모비스의 단점이 좀 드러났던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종욱이 이날 스틸을 5개나 기록했습니다. 이 친구 좀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관장 최근 2경기 좀 안 좋았지만은 직전 경기에서 수비도 좀 살아났고, 가장 큰 문제였던 오브라이언도 좀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그 정도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좀 특징들은 실점 비율이 약간 올라갔다는 게 하나 특징이고요. 그리고 최근 5경기를 보면은,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조금 상대가 달리면은 같이 달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언더팀이긴 한데 달리면 같이 달린다. 사실 국내 농구 언어버가 분석으로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좀 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패턴 분석이든 안에서 뭘 찾아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포기하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DB가 좀 달리는 팀이고 페이스가 빠른 팀이기 때문에, 근데 정관장도 페이스는 빠른 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수비가 좋기 때문에 언더팀인 거지. 달릴 때는 같이 달리고, 최근에 수비는 약간 좀 아쉽긴 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가 오바가 조금 땡기는 경기인 것 같긴 합니다.
오브라이언트가 안 좋을 때 2옵션으로 나오는 게 워싱턴인데 워싱턴은 2옵션 쪽에서 제가 괜찮은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2옵션 쪽에서 제일 눈에 띄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칸터하고 워싱턴 사이즈가 좀 아쉽긴 하지만 5번 수비도 단단한 편이고 득점 메이드 능력도 괜찮고 두 팀은 한번 만난 적이 있고요. 예, 원주 DB 홈에서의 경기였고 75대 69로 정관장이 패배를 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이 경기는 크게 뭐 차이 나는 게 없었어요. 예, 양팀 다 뭐 자유투를 DB가 조금 더 가져가긴 했는데 그랬고 이 경기에서도 오브라이언트가 조금 존버를 좀 탔던 그런 경기고 워싱턴이 좀 많이 나왔던 경기고 여기는 무스타파가 나오죠. 무스타파는 이 옵션 중에 거의 최악이라고 보긴 합니다. 저는 BQ도 굉장히 떨어지고 어리버리하고 경험도 많지 않은 선수고 이 경기는 뭐 리바운드, 뭐 어시스트, 턴오버 거의 비슷비슷했던 경기인데 오브라이언트가 조금 아쉽다 보니까 상대 페인트존 억제가 조금 덜 된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노나먹기 이슈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날이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DB 최근 4연승이고 한번 끊어졌죠. 직전 경기 다들 아시다시피 레전드 경기였죠. 심판 콜은 말도 안 되는 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그 클러치한 상황에서 그거를 파울을 불면 그 주작이라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죠. 농구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거는 불만한 콜이 아니었어. 그죠. 말도 안 돼. 그리고 저는 리플레이를 돌려보고 앨런스 파울을 지적하는 거 보고 진짜 랄브를 탁 쳤습니다. 진짜. 예. 그랬던 경기였다. 예, 심판 주작스러운 심판의 그런 것들 콜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DB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날 야투가 너무 안 터졌어요. 외곽 야투, 2점 야투, 자유투 할 거 없이 야투가 너무 안 좋았고 슛감이 너무 안 좋았다. 아시다시피 이정현의 팅팅 쇼, 강상재 그리고 누구야 저기 서민수 이지 레이업 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경기를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를 한번 했으니까 오늘 좀 좋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 제가 경기 운영 방면에서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DB의 가장 핵심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국내 자원 쪽에서. 알바노 앨런스 말고 국내 자원 쪽에서 뭐 몇 명의 선수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선수가 김보배라고 생각해요. 이 팀에는 지금 제가 앨런슨이 5번 수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예. 근데 이 팀에서는 용병 매치업을 많이 해주는 게 김보배란 말이야. 근데 이날 경기에서 5분 41초를 떴습니다. 이날 강상재가 잘했던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이 조금 의외고요. 예, 몸 상태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안 뛰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데릭 윌리엄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데릭 윌리엄스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김보배를 이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김보배가 5번 뛴 건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 양반이 공수에서 굉장히 쏠쏠한 양반이고 이날 포워드진에서 잘한 양반이 없거든요. 이거는 감독도 의심스럽다. 저는 김주성 감독 진짜 감독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김보배가 뭐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어디가 좀 안 좋다는 게 있으면 오늘 또 안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슛감이야 뭐 경기를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KT가 수비 셋을 너무 잘 짜오기도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오늘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관장도 수비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드러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를 보려 그러면 정관장을 좀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DB가 오늘 좀 엮기짓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직전 경기 그렇게 소위 똥구릉내 나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안 건드리고 싶은 경기다 그런 생각 정도는 들고 오버만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 양팀 다 언더 게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DB가 굉장히 오버팀이고 직전 경기 슛감이야 뭐 이제 좀 그럴 수 있고 두 번째 경기니까 뭐 슛감이 좀 올라올 수 있고 정관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비가 조금 실점비율이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달리는 팀들하고 같이 달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오버 쪽 접근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입니다. 제가 농구 제 분석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언어보 보는 시선이 좀 달라요. 근데 실제로 누가 적중률이 더 높습니까? 그죠? 농구 적중률은 아마 제가 높을 겁니다. 그죠? 어제도 서울 삼성 오바 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옥저드 현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저 그냥 무난무난하고요. 중하위권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2승 4패하고 있고요. 두 번의 승리 중에 한 번의 승리가 현대캐피탈전의 승리였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죠. 형캐가 아시다시피 주전 세터가 없는 경기기는 했지만은 이 경기를 한번 잡아냈다는 거는 인상적인 대목이고 이 경기에서 차지한 정광인의 활약이 좋았다. 팀이 1옵션으로 뭐 쏘쏘해 보이는데 확실한 1옵션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죠? 몰빵 소화는 당연히 안 되고요. 남배에서는 몰빵 소화 자체도 힘들기도 하고 무난한 1옵션 느낌인데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차주한 정광인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냥 고만고만하다고 봐요. 저는 옥저. 그냥 중하위권 전력이라고 보고 국내 자원진들의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는데 확실한 2옵션이 없고 정말 좀 무난하고 나이들도 조금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캐 최근에 이제 세터 문제가 있죠. 아시다시피 시즌 초반에 지금 허수봉의 폼이 조금 좀 덜 올라온 느낌이고, 그리고 세터가 지금 주전 세터가 이제 부상으로 길게 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터가 빠진 이후에 지금 이준엽 세터가 나오고 있죠. 그 이후에 지금 세 경기를 치렀는데 이 세 경기들 한번 쭉 훑어보면은 한국전련전에 3대1 승리, 옥저전에 3대1 패배, 우리카드전에 3대0 승리하면서 뭐 무난하게 어느 정도 메워주고 있지만은 역시나 옥저한테 패배를 하기도 하면서 이 세타 문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리스크로 좀 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확실히 시즌 초반 그렇게 개운한 경기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은 현대캐피탈이 옥저한테 두 경기 연속 패배를 할까? 거기서부터 일단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회긴 하지만 컵 대회에서 옥저한테 패배를 했다. 이때는 뭐 주전들도 거의 다 빠져 있었고 외국인도 빠져 있긴 하지만 컵 대회 패배, 직전 경기 옥저한테 또 패배, 홈에서 현대캐피탈이 개빡쳤습니다. 모두가 한번 나와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더를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현대캐피탈의 경기력도 그렇고 옥저도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둔 만큼 경기 자체는 좀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한 3대1 정도의 저는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의 형캐승. 다음은 페퍼 대 흥국생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 저축 직전 경기 여배가 뭐 그렇습니다만은 충격적인 경기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구가 그렇죠. 오버 흐름이 쭉 있다가 최근에 조금 언더 흐름이 나오고 셧아웃도 좀 나오는 이런 흐름이에요. 직전 경기 정관장전에 3대0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거뒀다 이런 겁니다. 조이가 풀철전한 첫 번째 경기였고요. 24득점을 성공을 했고 이날은 뭐 조이가 나와서 졌다기라기보다는 페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리시브 문제가 터지면서 패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는 두 경기에서 공성도 지금 50% 가까이 나옵니다. 여배에서 50% 가까이 나오는 거는 아주 뭐 합격점을 줄만하죠. 이날 뭐 시마무라도 못했고 박정아도 못했고 박정아는 리시브 터지는 날은 존버 타는 선수긴 하죠. 박은서도 이날 존버를 탔고 많이 뛰지도 않았고 어디가 안 좋은지 어쩐지 아무튼 페퍼 전추 홈 원정을 좀 많이 가리는 팀이긴 한데 원정에서 3대0으로 셧아웃 패배를 했다 이런 거는 뭐 좋게 봐주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3일 쉬고 또 홈에서의 경기 홈발이 아주 좋은 팀이고 조이도 합격점을 충분히 줄만하다는 부분에서 달라진 경기력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흥국생명은 원정에서 좀 약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흥국생명은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홈에서는 역시나 좀 경기력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올 시즌 1옵션이 없는 상태에서도 잘 달려왔는데 지금 원정에서 3경기를 했잖아요. 3경기에서 2승 1패입니다. 원정에서 2패 1승을 했는데 그 경기가 만국생명전이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받을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이를 보고 있어요. 다음 만국생명 전체적으로 너무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만 여배는 이 양반들이 잘해서 이기거나 비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대팀보다 덜 못하면 경기를 좀 비비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 실제로 통장이라든지 정관장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기름이나 도공 상대로 풀세트 접전까지 가는 경기를 펼치기도 한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에요. 일단 윤주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윤주가 이 옵션으로 그래도 괜찮을 때는 좀 괜찮고 지난 시즌 초반 중반까지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즌 초반 너무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옵션이 분명히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무난해 보이는 레베카 라셈 그리고 미들의 이다현 이런 부분들로 경기를 좀 비비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고 역시나 뭐 세터 문제가 있습니다. 서채현, 정윤주, 서태현하고 이나연이 좀 돌아가면서 뛰고 있고요. 돌아가면서 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경기력이 좋지는 않은데 여배 특유의 덜 못하면서 한 세트 두 세트 비비는 경기들이 꽤 있기는 하다. 본인들 홈에서도 패배를 했는데 홈에서 강점이 있는 페퍼 상대로 원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약간은 미지수기는 합니다. 근데 직전 경기 페퍼가 너무 경기력이 좀 별로였다는 점, 리시브가 터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페퍼 승에 오버 정도 봐줘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페퍼 승 오버 보고요. 핸디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페퍼 마인을 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느바 정말 꾸준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들 흐름이 좋을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토토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어요. 누구도 못 맞추는 구간이 있어. 그럴 때 굳이 분노 배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흐름일 때, 좋은 흐름일 때 그때 좀 많이 담아가시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요즘이 좋은 흐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받는 방법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습TV 라이브 오셔서 후원을 해주시거나 다시 보기에다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고 회원전 게시판에서 보시면 되고. 마지막 경기는 고양 소노 대 가스 맞대결입니다. 고양 소노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최근 흐름이에요. 최근 경기의 특징이 뭐냐? 최근에 일단 홈에서는 한 경기 했고 원정에서 4경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실 마진이 괜찮아요. 경기당 득점은 77점, 실점은 72.8점으로 수비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게 좀 특징입니다. 고양 소노의 제가 단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죠? 포워드진이 약합니다. 국내 포워드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포워드진의 강점이 있는 팀들을 만났을 때 고전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똥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나이트거든요. 나이트. 실제로 이 5경기에서 승리한 팀들을 보면 창원 LG, 수원 KT, 포워드진이 리그에서 가장 극강인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정의제도 폼이 좀 괜찮아 보이는 부분도 좀 언급은 좀 드리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나이트가 너무 좋은 1옵션이다. 5번 쪽에서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포워드진이 제가 늘 약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의제가 최근에 폼이 좀 좋아 보인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고양 소노는 제가 작년하고 내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팀은 양궁 농구를 해야 돼요. 그죠? 포워드진이 약하기 때문에 페인트 존이 용병 빼고는 약하기 때문에 양궁 농구를 해야 돼. 근데 올해는 양궁을 못 하고 있죠. 가스나 삼성처럼 왜 못 할까요? 너무 안 터지니까 외곽이. 외곽이 터져야 양궁 농구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시즌 첫 경기 기억을 하시죠? 그 충격도 있고요.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 3점 성공률 25.6%라는 정말 처참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소노가 양궁 농구를 못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직전 경기 32.5%뭐 아주 좋은 외곽 성공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KT 상대로 13개 던져가지고 32.5%니까 뭐 나름대로 괜찮은 효율을 간만에 한번 좀 챙겼다. 그리고 3점이나 이렇게 평생 안 들어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선호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슬슬 좀 올려볼 만한 타이밍 아닌가 생각 정도는 좀 들기는 하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 영웅 3인방의 폼이 아주 좋습니다. 나이트, 캔바오, 이정현이죠. 이 세 명의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소노는 저는 좋은 흐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외곽이 그렇게 잘 터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고개를 내밀고 있고 1옵션들 3명 다 잘해주고 있고 리바운드나 페인트존 국내 포워드진의 약점인 부분들이 최근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를 않다. 최근 5경기 실점 72점, 포워드진이 강한 KT, LG 상대로도 굉장히 선전했다. 정의제 요즘 폼 좋아 보이고 리바운드도 잘 안 따입니다. KT 상대로도 리바운드를 발라버렸어요. 공리가 4개 대 19 차이였어. 저 선호는 지금 조금 괜찮은 흐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제 국내 농구 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국내에는 형들 포워드진이 되게 중요해요. 포워드진이 아시다시피 포워드진 가드나 포워드진은 거의 국내 자원들로 채워야 되잖아. 근데 이제 가드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어들을 좀 채울 수 있잖아. 근데 국내 자원진들에서 포워드진 안 받쳐주면 그냥 발려버린단 말이야. 리바운드도 그렇고.
그리고 대놓고 포스업 같은 거 막기가 힘들고 그 대표적인 팀이 제가 좋은 팀으로 언급드리는 거는 뭐 LG, DB, KT, 정관장 그리고 좀 안 좋은 팀으로 말씀드리는 건 서울 삼성, 고양 소노, 한국 가스 이런 팀이죠. 근데 소노는 요즘에 좀 그쪽에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근데 가스는 여전히 이 문제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도 뭐 신승민이 뭐 나름대로 괜찮은 옵션이 있긴 하지만 포워드진이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스가 리바운드 문제도 좀 그렇고 가스 최근에 이제 만콕 마티앙 내보내고 퍼킨스 들어온 이후에 5경기를 치렀고요. 3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퍼킨스가 돌아온 이후에 좀 다른 팀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만 하겠죠. 이 양반이 일단은 뭐 육각형 타입이긴 한데 아무래도 외곽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요. 니콜스처럼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페인트 존보다는 약간 외곽에 특화되어 있는 용병인 것 같고 페인트 존 포스터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디펜스는 그냥 썼어. 리바는 적당히 그래도 뭐 사이즈가 있으니까 잘 따는 뭐 딱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친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역시 국내 자원진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없습니다. 그죠? 벨랑겔, 퍼키스를 빼고 국내 자원진들 최근에 뭐 신승민이 좀 괜찮긴 한데 너무 별로야. 제가 늘상 언급을 드리는 거 외곽을 같이 좀 터트려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김국찬 한두 경기 잘하다가 꼼으로 전현우든 정성호든 이런 양반들이 조금 버무려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두 팀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 팀이 만난 적이 있고요. 이 경기에서 80대 86으로 오바 게임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가스 같은 경우는 좀 오바 팀이죠. 소노 같은 경우에는 뭐 반반 팀이고 제가 기준에 약간 언더 팀이거든요. 수비가 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좀 있고 80대 86에서 오바 게임을 했고 근데 이 경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3점 슛이 양 팀 다 41.7%, 33.3%가 터졌던 경기라는 거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야투가 또 터진다? 보기가 좀 어렵죠. 양 팀 다 본인들의 슛감보다는 더 좋은 슛감이 좀 터졌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언더 쪽이 좀 땡기는 경기인 것 같고요. 이 경기를 조금 더 뜯어보자고 하면은 자 일단 리바운드 부분은 당연히 손호가 제가 우위를 가진다 매치업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실제로 이 경기에서도 리바운드의 우위를 좀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는 만콕이 있었던 경기인데 그래도 리바운드에서 따였다. 그리고 자유투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양 손호가 28개를 던졌고 가스가 14개를 던졌습니다. 이렇단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페인트 존에서 발렸다. 발렸다. 심지어 외곽은 가스가 41%를 터뜨렸고 손호는 33%를 터뜨렸어. 이 정도인데 가스가 졌다. 이거는 페인트 존이 발렸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페인트 존에 우위 있는 팀을 보는 걸 좋아하고 실제로 그 팀들이 승률이 잘 나오거든요. 이거는 고양 소노에다 얹어 보겠습니다. 빠트리는 얘기 있나? 농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페인트 존이 좋은 팀이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리바운드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손호가 직전 경기 KT전에서도 KT전한테 리바운드를 전혀 따이질 않았다. 오히려 우위를 가져갔다. 고양 손호 승언 보겠습니다. 오늘 4경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오늘 좀 느낌이 좋은 경기들이 좀 있어요. 오늘 좀 잘 조합해가지고 좋은 흐름 꾸준히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